아들을. 엄마, 식사는 하셨어요? 라면 드셨다고요? 그럼 혹시 라면 봉지 그냥 종량제 봉투에 넣으셨나요? 예전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거 하나 잘못 넣으면 과태료 나와요. 진짜예요. 배달 시켜 먹고 남은 플라스틱 용기, 택배 온 스티로폼 상자, 어제 마신 캔 음료수 하나. 다 종량제 봉투에 넣으면 안 돼요. 10월부터 규정이 더 엄격해졌어요. 몰라서 그랬어요 라고 말씀드려도 이제 안 통한대요. CCTV가 보고 있고 관리사무소에서 무작위로 확인해요. 실제로 우리 아파트 옆 단지에서 한 달에 과태료만 10몇 건 나왔대요. 너무 억울하겠죠? 평생 그렇게 버리셨는데 갑자기 안 된다고 하니까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저도 처음엔 완전히 헷갈렸어요. 도대체 뭘 어떻게 버리라는 거야? 싶었어요. 근데 엄마 탓이 아니에요. 제도가 너무 빨리 바뀐 탓이에요.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잖아요. 그냥 이제 이렇게 하세요 하고 끝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딱 한 번만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엄마가 억울하게 돈 내실 일 없게 해드릴게요. 한 번만 제대로 알아두면 평생 편해요. 진짜예요.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요즘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드시잖아요. 포장 용기, 비닐, 플라스틱이 엄청 늘었어요. 예전에는 대충 섞어버려도 넘어갔는데 이제 처리 시설이 감당을 못해요. 재활용 공장에서 일일이 손으로 골라내야 하는데 음식물 묻은 플라스틱이나 비닐이 섞이면 기계가 멈춰요. 그래서 나라에서 이제부터는 처음부터 제대로 분리해서 버려주세요 라고 규정을 확 바꾼 거예요. CCTV 설치도 많아졌어요. 우리 동네 쓰레기 집화장 가보셨어요? 요즘 카메라 달려 있어요. 표지판도 붙어 있고요. 쓰레기 무단 투기 및 분리수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이렇게요. 무작위로 봉투 열어서 확인하기도 하고요. 송장이나 영수증에 이름 나오면 바로 연락 와요. 투명 봉투로 바꾼 동네도 있어요. 아니 다 보이니까 검사가 쉬운 거예요. 관리사무소 직원분들도 요즘 눈이 날카로워지셨대요. 한 봉투씩 열어보면서 이건 비닐인데 왜 종량제에 넣었어요? 하면서 전화 오세요. 그럼 다시 찾아가서 분리해야 돼요. 그 과정에서 과태료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지역마다 조금 다르니까 우리 동네 기준만 꼭 확인하시면 돼요. 근데 공통적으로 분리수거 잘못하면 과태료라는 건 똑같아요. 엄마, 너무 복잡하게 느껴지시죠? 그 마음 저도 너무 이해해요. 그래도 오늘 딱 한 번만 제대로 알아두면 앞으로 평생 편해요. 오늘 딱 5글자만 외워봐요. 비풀캔 음사. 비닐, 플라스틱, 캔, 음식물, 사업장 쓰레기. 이 5가지가 종량제 봉투에 섞이면 안 돼요. 비, 풀, 캔, 사. 손가락으로 5번 접어봐요. 엄지부터 시작해서 새끼손가락까지. 금방 외워져요. 아니면 손바닥에 볼펜으로 작은 점 5개 찍어보세요. 하나씩 체크하면서 외우면 더 잘 기억나요. 조금 웃기시죠? 근데 이렇게 하면 진짜 안 잊어버려요. 비닐은 손으로 쭉 늘어나는 거예요. 라면 봉지, 과자 봉지, 배달 온 비닐백. 플라스틱은 뻣뻣하고 딱딱한 거. 페트병, 배달 용기, 샴푸통. 캔은 음료수 캔이랑 부탄가스 캔. 음식물은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거. 사업장 쓰레기는 가게나 회사에서 나온 거예요. 비풀캔 음사 한 번만 더 따라 해봐요. 비풀캔 음사. 손가락 한 번 더 접어보세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절반은 성공이에요. 이제 하나하나 자세히 볼게요. 먼저 비닐부터 시작할게요. 라면 끓이고 남은 봉지, 과자 봉지,
택배 온 뽁뽁이 다 비닐이에요. 종량제 봉투에 넣으면 안 돼요. 따로 비닐 전용 봉투나 투명 봉투에 담아야 해요. 냉동식품 포장지도 비닐이에요. 만두, 냉동고기 포장, 배달 온 비닐백도 마찬가지예요. 옷 살 때 들어오는 비닐 포장지도 다 비닐이에요. 근데 음식물 묻은 비닐은 어떻게 하냐고요? 물로 헹궈서 말리면 비닐로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기름때가 너무 심하거나 냄새가 많이 나면 그냥 종량제 봉투에 넣으세요. 억지로 재활용하려다 더 문제돼요. 은박 코팅된 과자 봉지나 복합 재질 포장도 헷갈리시죠? 손으로 늘려봤을 때 쭉 늘어나면 비닐, 안 늘어나고 은박 코팅처럼 뻣뻣하면 보통 일반으로 가요. 다시 쓰기 어려운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 아파트 7층 사시는 할머니가 과태료 받으셨대요. 치킨 시켜 먹고 비닐봉지를 그대로 비닐 전용에 넣으셨는데 기름이 너무 많이 묻어서 적발됐어요. 몰랐어요 라고 하셨지만 3만 원 나왔어요. 6층 사시는 아주머니는 라면 봉지를 물로 헹궈서 말린 다음 비닐로 버리셨대요. 괜찮았대요. 그 정도면 재활용돼요. 비닐은 손으로 쭉 늘어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늘어나면 비닐, 안 늘어나고 뻣뻣하면 일반. 헷갈리면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게 나아요. 엄마, 여기까지만 알아도 벌써 잘하신 거예요. 플라스틱 얘기해 볼게요. 페트병, 배달용기, 샴푸통, 세제통 다 플라스틱이에요. 규칙은 간단해요. 비우고 헹구고 라벨 떼기,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돼요. 페트병 버릴 때 엄마들이 제일 헷갈려 하는 게 라벨이에요. 라벨을 안 떼면 재활용 불가가 될 수 있고 지역에 따라 과태료가 나올 수도 있어요. 요즘은 라벨에 칼집 들어가 있어서 쉽게 떨어지는데 그래도 안 떨어지면 가위로 잘라내세요. 손톱으로 긁지 마세요. 손톱 아끼세요. 가위가 훨씬 쉬워요. 싱크대 옆에 작은 가위 하나 두시면 편해요. 뚜껑도 분리해야 해요. 뚜껑은 따로 플라스틱으로 버리거나 요즘은 페트병이랑 같이 버려도 되는 지역도 있어요. 우리 동네 기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유색 페트병이랑 투명 페트병도 조금 달라요. 투명한 건 재활용이 제일 잘 돼요. 갈색이나 초록색 페트병은 재활용이 좀 어려운데 그래도 플라스틱으로 버리면 돼요. 배달 용기도 마찬가지예요. 음식물 남은 거 다 버리고 물로 헹궈서 말려야 해요. 근데 짜장면 용기처럼 기름때가 너무 심하면 그냥 종량제 봉투에 넣으세요. 억지로 헹구지 마세요. 저번 주에 홍제동 사시는 이모님이 전화하셨어요. 배달 용기 10개를 헹구지 않고 플라스틱으로 버렸다가 5만 원 과태료 나왔대요. 설거지하기 귀찮아서 그랬어요 라고 하셨는데 그게 이유가 안 돼요. 그럴 때 있죠? 피곤하면 그냥 넘어가고 싶은 마음. 저도 솔직히 그럴 때 있어요. 근데 이제는 조금만 신경 써야 해요. 또 다른 분은 배달 용기를 물로 대충 헹궈서 기름기가 좀 남았는데 그 정도는 괜찮았대요. 완벽하게 설거지할 필요는 없어요. 기름기 대충만 없어지면 돼요. 스티로폼도 플라스틱이에요. 택배 온 스티로폼 상자는 테이프 다 떼고 이물질 없이 깨끗하게 해서 따로 모아야 해요. 테이프나 스티커가 붙어 있으면 안 가져가요. 음식물 묻은 스티로폼은 일반 쓰레기예요. 과일 포장 스티로폼도 물기 없이 깨끗하면 스티로폼으로, 과일즙이나 생선 피 묻었으면 일반으로 버리세요. 아파트마다 스티로폼 모으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데는 따로 모으고 어떤 데는 플라스틱이랑 같이 모아요. 우리 동 안내문 확인해 보세요. 좋아요. 이제 잠깐 숨 고르고 다음으로 갈게요. 캔 얘기할게요. 음료수 캔, 참치 캔은 괜찮아요.
비우고 헹궈서 캔 전용으로 버리면 돼요. 근데 부탄가스 캔, 스프레이 캔은 조심해야 해요. 구멍 뚫어서 가스 다 빼고 버려야 해요. 안 그러면 수거 차량에서 폭발할 수 있어요. 구멍 뚫을 때는 순서가 있어요. 먼저 환기 잘 되는 곳으로 가세요. 베란다나 옥상이 좋아요. 그 다음에 송곳이나 못으로 캔 바닥에 작은 구멍 하나만 뚫으세요. 마지막으로 쉬익 소리 나면서 가스 빠지는 거 확인하세요. 잔압까지 다 빠져야 해요. 라이터나 불 근처에서는 절대 하지 마세요. 진짜 위험해요. 작년에 어느 아파트에서 부탄가스 캔 그냥 버렸다가 수거 차량에서 불날 뻔한 적이 있어요. 다행히 큰 사고는 안 났지만 그 뒤로 단속이 엄청 심해졌어요. 혼자 하기 불안하시면 주민센터나 관리사무소에 전화하세요. 부탄가스 캔 어디에 버려요?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알려줘요. 어떤 곳은 따로 모으는 곳도 있어요. 스프레이 캔도 마찬가지예요. 헤어스프레이, 살충제 캔 다 구멍 뚫어서 버리세요. 구멍 뚫기 힘들면 주민센터나 관리사무소에 따로 배출하는 곳 있는지 물어보세요. 맞아요. 이것도 귀찮죠. 근데 안전이 제일 중요해요. 엄마, 여기까지만 기억하셔도 반은 끝났어요. 음식물 쓰레기는 제일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에요. 간단하게 기억하세요. 동물이 먹을 수 있으면 음식물, 못 먹으면 일반 쓰레기. 닭뼈, 생선 가시, 조개 껍데기, 개 껍데기, 소갈비뼈. 이런 딱딱한 건 동물도 못 먹어요. 일반 쓰레기예요. 달걀 껍데기도 일반 쓰레기예요. 많은 분들이 음식물인 줄 아시는데 일반이에요. 딱딱해서 동물이 못 먹어요. 견과류 껍질도 일반 쓰레기예요. 호두, 땅콩, 밤 껍데기 다 일반 쓰레기예요. 양파 껍질, 마늘 껍질, 옥수수 껍질, 옥수수 속대 이것도 일반 쓰레기예요. 못 믿으시겠지만 진짜예요. 저도 처음엔 놀랐어요. 한약재 찌꺼기도 일반 쓰레기예요. 한약 드시고 남은 찌꺼기 종량제 봉투에 넣으세요. 김치는 짜면 일반 쓰레기예요. 너무 짜면 처리시설에서 기계 망가뜨려요. 물로 헹궈서 짠맛 빼면 음식물로 버릴 수 있어요. 김장, 김치 버릴 때 조심하세요. 티백은 차 내용물만 음식물이고 티백 자체는 일반 쓰레기예요. 커피 찌꺼기는 음식물인데 필터는 일반 쓰레기예요. 이거 정말 헷갈리시죠? 과일 껍질은 대부분 음식물이에요. 사과, 배, 귤 껍질. 근데 수박씨, 복숭아씨, 자두씨, 망고씨 같은 딱딱한 씨는 일반 쓰레기예요. 파인애플 껍질도 너무 딱딱하면 일반이에요. 채소 찌꺼기는 대부분 음식물이에요. 배추 시든 잎, 무, 꼭지, 파 뿌리 다 음식물이에요. 밥, 면, 빵, 살코기 이런 건 다 음식물이에요. 밥 태운 것도 음식물이에요. 음식물 버릴 때 제일 중요한 건 물기예요. 물기 최대한 짜서 버리세요. 물기 많으면 무게가 늘어나서 수거 비용도 늘고 냄새도 심해져요. 채반에 한번 받쳐두면 물기 빠져요. 키친타올로 살짝 눌러서 물기 제거하는 것도 좋아요. 국물은 싱크대에 버리고 건더기만 음식물 봉투에 넣으세요. 저번에 우리 이모가 김치국물째로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넣었다가 관리사무소에서 연락 왔대요. 물기 제거 안 하셨네요 하면서 경고 받으셨어요. 다음엔 과태료래요. 이건 헷갈리기 쉬워요. 같이 한 번만 더 점검할게요. 동물이 먹을 수 있나? 딱딱하지 않나? 짜지 않나? 이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사업장 쓰레기도 조심하세요. 회사에서 나온 서류, 영수증, 명함, 전단지, 고지서
이런 거 집에 가져와서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안 돼요. 요즘 CCTV가 영수증이나 명함에 적힌 회사 이름 보고 적발해요. 이건 사업장 쓰레기네요 하면서 과태료 나올 수 있어요. 한 장이라도 위험해요. 영수증명 함고지서로 출처가 금방 확인될 수 있어요. 택배 송장도 마찬가지예요. 이름이랑 전화번호, 주소 다 적혀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 버리면 개인정보 유출될 수도 있어요. 사기 전화, 스팸 문자 올 수도 있고요. 요즘 보이스피싱 정말 많잖아요. 택배 송장 하나로 엄마 정보가 다 새나갈 수 있어요. 이름, 전화번호, 집 주소까지. 조심하세요. 회사 서류는 회사에서 버리세요. 집에 가져온 명함이나 전단지는 개인정보 가리고 종이류로 따로 버리세요. 택배 송장은 현관에 가리개 스티커 비치해 두세요. 그냥 스티커로 이름이랑 전화번호 가리고 버리면 편해요. 아니면 송장 부분만 뜯어서 파쇄하세요. 개인정보 보호는 과태료 방지뿐 아니라 엄마 안전에도 중요해요. 자, 이제 버리기 전에 딱 3초만 점검해봐요. 저랑 같이 해봐요. 하나, 둘, 셋. 딱 이 3초면 충분해요. 첫 번째, 비풀캔 음사 섞였나요? 라면 봉지 안 들어갔나? 페트병 안 들어갔나? 캔 안 들어갔나? 음식물 안 들어갔나? 회사 서류 안 들어갔나? 하나라도 섞였으면 다시 꺼내세요. 봉투 입구 살짝 흔들어 보면 바로 보여요. 두 번째, 개인정보 남았나요? 택배 송장 그대로 있나? 영수증 이름 보이나? 명함, 전화번호 보이나? 이름이나 전화번호 보이면 다 가리거나 찢으세요. 스마트폰 불빛으로 비춰보면 확실해요. 세 번째, 지정 봉투나 스티커 맞나요? 우리 동네에서 정해준 봉투 쓰는지 스티커 붙여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나눠준 봉투 쓰시면 안전해요. 3초만 들여다보면 과태료 안 나와요. 귀찮아도 꼭 해보세요. 한 번만 확인하면 돼요. 엄마, 과태료 받으면 기분 진짜 나쁘시죠? 저도 알아요. 저도 솔직히 처음엔 진짜 복잡했어요. 도대체 이게 뭐야? 싶었어요. 그래서 엄마 마음 너무 이해돼요. 근데 엄마 탓이 아니에요. 제도가 너무 빨리 바뀐 탓이에요. 예전에는 대충 버려도 됐는데 이제는 하나하나 따져야 하니까 헷갈리는 게 당연해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잖아요. 잘 몰라서 낸 과태료, 이제부터는 막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 본 것만으로도 엄마는 이미 절반은 아셨어요. 가족들한테도 도움 받으세요. 자녀분들한테 페트병 라벨 좀 떼줘 하세요. 손자, 손녀들한테 이거 비닐이야? 플라스틱이야? 물어보세요. 같이 하면 훨씬 쉬워요. 이제 생활 체크리스트 4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지정 봉투 꼭 쓰세요. 우리 동네에서 정해준 봉투 아니면 안 가져가요. 관리사무소 가서 한 묶음 사두세요. 두 번째, 버리기 전에 3초 점검하세요. 비풀캔 음사 섞였나? 개인정보 남았나? 봉투 맞나? 3초면 돼요. 세 번째, 택배 송장이나 영수증은 꼭 찢으세요. 이름이나 전화번호 보이면 과태료뿐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될 수도 있어요. 네 번째, 모르면 무조건 물어보세요. 주민센터나 관리사무소에 전화하면 친절하게 알려줘요. 이거 어디에 버려요? 한 번만 물어보면 끝이에요. 모르면 꼭 물어보자. 이 말이 과태료를 막아줘요. 자주 묻는 질문 몇 가지 더 볼게요. 엄마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기름때 심한 배달 용기 얼마나 닦아야 해요? 물로 헹궈서 기름기 대충 없어지면 돼요. 근데 세제로 설거지해야 할 정도면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리세요. 페트병 라벨이 안 떨어지면 어떡해요?
가위로 잘라내세요. 요즘은 칼집 들어가 있어서 쉽게 떨어지는데 오래된 페트병은 안 떨어질 수 있어요. 라벨이 띠 형태가 아니라 전면에 붙어 있으면요. 그것도 가위로 잘라내야 해요. 시간 걸리지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재활용 불가가 될 수 있어요. 색깔 있는 페트병은 어떻게 해요? 투명 페트병이 재활용 제일 잘 돼요. 갈색이나 초록색도 플라스틱으로 버리면 돼요. 라벨만 꼭 떼세요. 김치가 너무 짜면 음식물 쓰레기인가요? 그대로는 일반 쓰레기예요. 물로 헹궈서 짠맛 빼면 음식물로 버릴 수 있어요. 스프레이나 부탄가스 캔은 어디에 구멍 뚫어요? 캔 바닥이나 옆면에 송곳이나 못으로 작은 구멍 하나만 뚫으면 돼요. 꼭 환기 잘 되는 곳에서 하시고 불 조심하세요. 은박지랑 종이가 섞인 포장은 어떻게 해요? 억지로 떼기 힘들면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리세요. 그런 건 다시 쓰기 어려운 쓰레기가 돼요. 회사 영수증 한 장 섞였으면 어떡해요? 한 장이라도 위험해요. 회사 이름 크게 적혀 있으면 적발될 수 있어요. 찢어서 따로 버리는 게 안전해요. 쓰레기 배출 요일이나 시간이 다르면 어떻게 해요? 요일이랑 시간은 동네마다 달라요. 우리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동사무소에 물어보세요. 요일 어기면 이것도 과태료 나올 수 있어요. 일회용 젓가락이랑 물수건 포장은요? 일회용 젓가락은 나무라서 일반 쓰레기예요. 물수건 포장 비닐은 비닐로 버려도 돼요. 근데 물수건 자체는 일반이에요. 비닐에 붙어있는 작은 라벨이나 스티커는요? 떼기 힘들면 그냥 붙어있는 채로 비닐로 버리세요. 작은 스티커는 괜찮아요. 유리병 뚜껑은 어떻게 해요? 금속 뚜껑은 캔으로, 플라스틱 뚜껑은 플라스틱으로. 유리병이랑 뚜껑은 분리해서 버리세요. 깨진 그릇이나 유리컵은요? 신문지나 종이에 싸서 일반 쓰레기로 버리세요. 깨진 유리 위험 이렇게 한 줄 써주시면 수거하시는 분들이 다치지 않아요. 일회용 비닐 장갑은 어떻게 해요? 음식 만지고 쓴 비닐 장갑은 일반 쓰레기예요. 깨끗한 새 장갑도 비닐로 안 돼요. 일반으로 버리세요. 오늘 당장 할 일 5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저녁에 꼭 해보세요. 첫 번째, 싱크대 옆에 작은 통 하나 두세요. 페트병 라벨이나 비닐 임시로 넣어두는 통이에요. 그때그때 모아두면 나중에 편해요. 두 번째, 종량제 봉투 옆에 3초 점검 메모 붙이세요. 포스트잇에 비풀캔 음사 적어서 붙여두면 버릴 때마다 자동으로 확인하게 돼요. 세 번째, 휴대폰에 우리 동네 쓰레기 배출 요일이랑 시간 즐겨찾기 해두세요. 알람 맞춰두면 깜빡하지 않아요. 네 번째, 싱크대 근처에 라벨 떼기 전용 작은 가위 두세요. 그냥 거기 고정으로 두면 편해요. 페트병 마실 때마다 바로바로 라벨 잘라낼 수 있어요. 서랍 안에 넣어두면 자꾸 깜빡해요. 눈에 보이는 곳에 두세요. 다섯 번째, 현관에 택배 송장 가리개 스티커 비치해 두세요. 택배 받자마자 바로 이름이랑 전화번호 가리면 편해요. 나중에 찾아서 하려면 자꾸 까먹어요. 현관 신발장 옆에 테이프랑 같이 두시면 좋아요. 이 5가지만 오늘 해두면 내일부터 훨씬 편해져요. 진짜예요. 10분도 안 걸려요. 엄마, 오늘 영상 길었죠?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엄마가 억울하게 과태료 내실 일 없게 오늘 딱 한 번만 제대로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진짜예요. 비풀캔 음사 한 번만 더 외워봐요. 비닐, 플라스틱, 캔, 음식물, 사업장 쓰레기. 이것만 기억하시면 절대 안 헷갈려요. 손가락으로 5번 접어보세요. 버리기 전에 3초만 점검하세요. 섞인 거 없나? 개인정보 남았나? 봉투 맞나?
3초면 충분해요. 하나, 둘, 셋. 모르면 꼭 물어보세요. 관리사무소, 주민센터, 아들한테, 누구한테든 물어보면 알려줘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친구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같이 아시면 훨씬 덜 헷갈려요. 단지 어르신들이랑 얘기하실 때 슬쩍 요즘 쓰레기 버리기 정말 복잡하더라. 나 영상 하나 봤는데 좋더라 하시면 돼요. 엄마,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영상 아래 엄지손가락 표시 한 번만 톡 눌러주세요. 그 따봉 하나가 이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돼요. 좋아요를 누르시면 다음에도 필요한 영상이 자동으로 떠서 따로 찾지 않아도 되니까 훨씬 편하실 거예요. 구독 버튼도 한번 눌러두시면 다음 영상이 자동으로 떠요. 알림을 켜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고 다음에 또 전화 드릴게요. 사랑합니다, 엄마.